결국 그거예요. 이 사이클이 언제쯤 끝날까?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과거랑 완전히 달라요. 사이클 고점을 걱정할 지금 단계는 아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만 보면 그냥 압도적이에요. 여전히 경쟁력이 뛰어나고 삼성이 이걸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구조 자체는 하이닉스한테 여전히 유리하지 않나. 근데 이번 사이클은 독특한 게 HBM만 좋은 게 아니라 범용 사이클이 같이 돌아버리니까. 근데 삼성은 하나 더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못하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삼성한테 플러스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삼성전자의 10만 전자 이끈 거고 이걸 잘 해낸다면 뭐 10만 전자 이상은 좀 바라보자.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정말 활을 알아서 4,000포인트를 넘어왔는데요. 행복한 고민이 또 이어집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정말 이렇게까지 빠르게 갈 줄은 거죠. 다들 놀라면서 네. 이제는 특별히 반도체 주식 없는 분들이 주가 오르는 거 좋다면 참 어떻게 보면 괴롭습니다. 네. 그죠? 예, 뭐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반도체 네. 그렇다고 뭐 지금 팔라고 하기도 그렇고 네. 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라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이게 뭐 뜨거운 이유는 많이 다 알고는 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속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도 좋게는 보지만 여전히 네. 뭐 아직은 왜냐하면 시점으로 보면은 아직은 그 시점상으로 고점은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은 모르겠어요. 가격은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시점상으로는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지금 가장 좋은 전략은 뭐 들고 계신 분들이야 들고 가면 되겠지만 그렇죠. 예. 새롭게 접근하신 분들은 어쨌든 조정은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네, 반드시 네. 나옵니다. 이게 중간중간의 예. 조정은 사실 우리 하이닉스도 그동안의 사이클 보면 한 번씩은 빠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진짜 빠질 때 내가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냐. 맞아요. 네. 네, 그게 관건이지. 사실 뭐 지금 뭐 뒤늦게 이게 쫓아갈 필요는 예. 없고 조정을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맞다. 산다면 이렇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랬는데 계속 오른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네네. 네. 주식이 날 버리고 갈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네, 막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막 그 약간 좀 순간적으로 끝났나 이런 두려움과 공포 구간이 여지없이 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여지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전략도 좋고 그래도 괴로우면 그냥 막 한 주만 사보자, 한 주만. 아니면 네. 뭐 진짜 왜냐면 이제 요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뜨거운데 네. 의외로 또 소부장은 가중하진 않아요. 아, 네. 그럼 이제 결국 반도체 ETF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 좀 부담스러우면 네. ETF를 좀 이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 주나 이렇게 분할로 그러니까, 네. 모아가는 것도 네. 뭐 그건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뭘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 네. 좋은 건 안다, 그죠? AI 좋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 건 안다. 그 이후의 설명들이 이제 뭐 밸류를 갖다 대기 좀 그렇고 그죠? 뭐 밸류나 수급이나 이럴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막 그냥 관심과 수급으로 좀 끌어당기는 장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놓쳐서 아쉽긴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할 거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좀 빠져도 그냥 그죠? 네. 예, 여기서 사고 또 떨어지면 여기서 샀다가 그럼 고점에서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그것도 잘 안 되는 전략이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보유하고 네. 계신 분들은 네. 결국 그거예요. 이 사이클이 언제쯤 끝날까? 예. 그러면 보통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클을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과거랑 완전히 달라요. 네. 왜냐하면 공급이 없어요. 공급 자체가 없어서 오래 가는데 지금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지금 진행된 게 30개월 지났대요. 30개월이면 보통 과거 같으면 이미 피크아웃 치고 다 꺾여버립니다. 네. 근데 이번에 AI가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 사이클이 오래 가요. 그래서 과거 IT 그 버블 아마 아시잖아요. 그때 네. 그 인터넷 버블 터질 때 그때가 사이클이 한 46개월 사이클 나왔어요. 당시에. 그럼 그때랑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한 16개월 남았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죠. 예상을 네. 하는 거죠. 그럼 16개월이면 지금부터 1년 한 4개월 남았거든요. 1년 4개월이면 2027년 한 2, 3월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혹시 뭐 그때가 고점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이클 대비해 보고 그리고 적어도 내년에는 공급은 별로 없어요. 이게 공통된 좀 시각이거든요. 네. 그럼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27년 아마 상반기까지 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주가 고점은 이제 내년 한 가을부터 좀 고민은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또 그건 그때 가봐야 돼요. 사이클이라는 게 또 연장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이클 고점을 걱정할 지금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논리가 맞다면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게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냥 들고 가는 게 맞고요.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하신 이게 중간에 팔잖아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요. 뭐 빠져도 생각해요. 못 사고요. 네, 올라도 네. 못 사요. 사실은 예, 예. 한 번 팔면 그냥 이제 이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심리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은 그러잖아요. 네. 아유 하이닉스 이제 50만 넘었어 여기서 네, 좀 팔고 팔고 한 또는 다시 45나 사고. 이렇게 오면 사야지. 네. 근데 오면 못 삽니다. 못 막상 사요. 오면 네. 사기 정말 힘든 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야 되는 거고 사이클이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들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들고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해요. 차트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꼬불꼬불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필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트를 핀다 그러는데 네. 고점에 사고 저점에 사서 네. 아니 이렇게 구부러진 걸 피면 높이가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요. 네. 그죠? 그걸 다 먹으려고 하다 보면 인간의 심리상 안 떨어질 돼요. 때 못 예. 사. 그리고 예, 네, 진짜 그걸 못 삽니다. 정확히 못 맞춘다니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 단가만 높아지고 네, 맞아요. 더 어려워져서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뭐 그래 마치 더 노르든 하고 없으신 분들은 이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 음봉 나올 때 계속 매수하는 거예요. 음봉 네, 나올 뭐 때 그런 그죠? 것도 괜찮죠. 예. 오를 때보다도 어쨌든 업황 자체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것 빼고는 업황이 뭐 의심할 만한 여지가 별로 아직은 없다, 없어요. 그죠? 예. 예,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둘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과거처럼 뭐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내년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시장의 변화들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시장에서 입지들이 조금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조금 다른 게 네. 이제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만 보면 그냥 압도적이에요. 예. 여전히 경쟁력 뛰어나고 삼성이 이걸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좀 뒤쳐져 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쫓아가는 입장은 맞는데 이번 HBM4도 아마 하이닉스가 비중은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론이 이번에 못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약간 설계 문제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이 요구했던 게 속도인데 그 속도를 좀 못 맞춰주는 것 같긴 해요 마이크론이. 그래서 하이닉스가 많이 가져가고 삼성이 일부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는 하이닉스한테 여전히 유리하지 않나. 근데 이번 사이클은 독특한 게 HBM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범용 사이클이 같이 돌아버리니까 제가 그 얘기였죠. 물론 예. 이제 HBM 쪽은 우리가 뭐 잘 된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거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건데 디램 쪽에서의 그 의미 있는 그 가격 상승과 함께 삼성전자 뭐 자체적인 수율 개선 이런 것들이 디램이 확 좋아진다고 하면 또 이 삼성전자 더 좋아질 네. 여지가 많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하이닉스는 네. 어쨌든 HBM이 너무 잘 되니까 비중이 예. 여기가 높을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삼성은 공급을 못 하니까 음. HBM 비중이 줄어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럼 반대로 범용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 사이클이 지금 타다 보니까 삼성도 같이 가는 거고 범용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도 이런 범용 반도체가 같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뭐 낸드도 좋고요. 거기에 애플 아이폰도 이제 내년부터 일반 모델에도 그 12GB가 들어간대요. 지금 8기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최고 사양이 아닌데도 12기가를 탑재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 많은 분들 아마 PC 좀 교체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윈도우 업데이트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게 계속 메시지 아마 뜬 거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네. 한참 떠가지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를 옛날 컴퓨터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결국 PC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윈도우 11로 바꿀 수 있는 분들은 바꾸시면 되는데 컴퓨터를 그냥 강제적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네. 사실 그래요. 좀 PC가 네. 오래돼가지고 그러면은 기왕 바꿀 거 D램 용량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삼성한테 또 되게 유리한 그런 좀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은 하이닉스만 가는 게 아니라 삼성도 같이 가는 사이클이고, 근데 삼성은 하나 더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못하는 파운드리. 네. 근데 파운드리가 저도 이제 보면 볼수록 놀랬던 게 아니 테슬라가 이렇게 적극적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삼성에 AI6 칩을 단독 줬잖아요. 네, 그렇죠. AI5 칩도 네. 아니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TSMC에 원래 TSMC가 단독인데 그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본인이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삼성도 같이 한다고. 네.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약간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을 굉장히 좀 신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AI5까지 들어가고 갤럭시 스마트폰에 원래 퀄컴이 들어가요 여기에. 네. 삼성 그 엑시노스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뭐 발음 문제. 네. 근데 이제 내년에도 이거 엑시노스에 여기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물론 이제 결과물은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전과 다르게 지금 약간 네. 그 수주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삼성한테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삼성전자의 10만 전자 이끈 거고 이걸 잘 해낸다면 뭐 10만 전자 이상을 좀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둘 다 같이 가는 국면이고요. 뭐 엄청 좋죠. 그러나 네. 시장은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수익을 계속 구가하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고 아니죠. 우리가 말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느닷없이 뒤통수 네. 때리는 곳이고 느닷없이 흔드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기회들이 왔을 때 그 변화들을 그죠? 네. 어떻게 그때 읽고 용기를 내느냐 이제 이걸 지금으로서는 그걸 고민해야 되는 단계이고요. 아까 소부장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 소부장들도 또 매력적이긴 하잖아요, 그죠? 한번 네.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간 다음에 소부장들이 또 이렇게 한번 약진하기 시작하면 상승률 대단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또 조금 전체적인 고민도 있어 보이는 거고 종목별로 좀 어렵습니다. 소부장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그 소부장도 이게 조선 업종이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그랬어요. 음, 아니, 대형 조선사가 날아다니는데요. 기자재가 안 가요. 음.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예, 왜 기자재 안 예. 가냐? 근데 딱히 뭐가 없어요. 왜 안 가? 근데 결국은 수급이 안 붙은 거예요. 대형주에만 붙어버린 거죠. 그렇죠. 장이 근데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딱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나서 음, 기자재가 2배씩 가버렸어요. 그 순간 이제 왜냐하면 조선운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는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기자재가 물론 뭐 최근에 그 대형주 따라서 올라간 건 사실인데 대형주 상승률에 비하면 좀 부족한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기자재도 아니 그러니까 이 소부장도, 소부장도 네. 좀 저는 같이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소부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그동안은 사실 하이닉스 갈 때 HBM 관련주들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그들 빼고 전공정 쪽에 있는 섹터들은 되게 안 좋았죠. 왜냐하면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삼성이 좀 투자 여력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도 어쨌든 공장 만드는데 2년 걸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는 설비 투자를 이대로 좀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라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전공정 투자가 좀 들어갈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전공정 이렇게 설비 투자할 때 장비 회사들 있잖아요. 뭐 식각 장비라든가 네. 이런 쪽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보통 이렇게 반도체 공장 만들 때 보통 배관 공사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배관이나 가스 주입 장치 네. 이런 거 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이제 흔히 인프라 이제 관련된 그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쪽도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투자하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특히 하이닉스가 아마 아시겠지만 용인에 엄청난 세계 최대 반도체 지금 클러스터 만들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그게 아마 28년에 아마 완공이 될 거예요. 음. 그럼 순차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장비 발주나 인프라 발주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의 문제라고 봐요. 네. 그냥 언제 달릴지 맞아요. 모르지만 결국 이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이제 예. 그들이 언젠가 한번은 건들 거라고 저는 음, 보는데 음. 그 시점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지만 그걸 기대한다면 미리 좀 선점하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 그래서 소부장 쪽에서는 저는 좀 그런 쪽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좀 못 오른 게 있다면 예. 그런 쪽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어쨌든 앞으로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좀 많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비용 절감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 하이닉스가요 매년 지금 성과급이요 이게 상단이 없어요. 그냥 줘야 돼요. 예. 실적 잘 나오면 이게 몇 조가 나갈 수가 있대요. 음. 성과급이. 물론 이제 직원들은 좋은데 음. 돈이 많이 나가니까. 회사 입장에서 예, 그 비용을 줄여야 되는 비용을 줄이려 어떻게 방법 중에 줄여요? 하나가 네. 외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메모리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끝까지 다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마지막 부분 있죠. 반도체 다 만든 다음에 네. 이거 이제 잘라가지고 패키징 한다 그러죠. 예. 마지막에 메모리 패키징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통 외주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음. 이거를 더 늘릴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예. 직접 하면 비용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뭐 저기 베트남이나 이런 데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마지막으로 해주는 그 회사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도 저는 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SK 하이닉스 입사하는 거네요. 제 지인 자녀 가운데 한 분이 몇 년 전에 하이닉스 있다가 삼성전자로 이직을 했네요. 예전에는 사실 하이닉스보다야 삼성전자로 또 그랬죠, 기회가 예전에. 되면 이렇게 더 가고 싶은 그런 네, 거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 가는 분도 네. 있대요. 하이닉스 또 직원들 얼마 전에도 보면 주식 계좌 인증하고 네. 난리가 나서 좋은 거죠. 뭐 맞아요. 좋은 거고요. 네. 네, 그 여담이었고 어쨌든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올랐지만 기회를 노려야 되고요. 그 기회 관전 포인트들 염승환 이사님이 오늘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